오후 5시 응급 출동이다. 수원의 한 주택가 공사 현장. 4층 높이에서 추락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이미 의식이 없다. 피를 많이 흘리는 남자는 얼핏 봐도 심각한 상태다. 아시베 타고 하다가 헛디뎠는군요. 심폐소생술. 응급구조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거의 제로예요, 제로. 의식 없고 호흡 없어요. 환자도 시간이란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있다.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 우리 몸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사망 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암을 제외한 뇌와 심장 질환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4세 이하 한국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몸이 부러지거나 상하는 외상입니다. 서울의대 발표에 따르면 외상은 젊은 층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여러 곳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 중증 외상의 경우 시간이 곧 생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에는 빈 침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의식이 없는 환자들로 시시각각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한 환자들이다. 수술하신 상태에서 아직 지금 못 깨어나고 계십니다. 큰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 중증도 자체보다는 굉장히 위급도가 높은 환자들.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아마 워낙 이제 출혈 정도가 심해가지고 수술은 못하고요. 시간이 지체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워낙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지하철 사고인데 왔을 당시에 뭐 굉장히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약해지고 또 머리로 인해서도 의식도 없는 상태인데 적절하게 잘 처치가 돼가지고 현재 이제 많이 회복 단계에 있고요. 중증 외상 환자들이지만 희망은 있었다. 빨리 병원에 왔거나 의료 전문가의 손길이 빨리 닿았다면 이들에게도 소생의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30%가 넘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외상으로 사망하신 분 중에 10명의 3명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치료를 했으면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서 서너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후진적이고 그런 분야가 응급의료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 외상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해 적절한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의 중증 외상 분류 기준은 크게 5가지다. 6m 이상 높이에서 추락, 자동차 사고 시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다 추돌했을 경우,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왔거나 동승자가 사망했을 때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돼야 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하면 중증 외상 환자다. 길을 걷다가 차에 부딪힌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상과 자상을 당한 환자는 상처 크기와 상관없이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된다. 일정 점수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친 중증 외상 환자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